통일이 명토론팀입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박홍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왕순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총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선의 흐름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왕순 의원님, 지금 총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국 총선은 구도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구도가 더 세게 작동을 할 거냐, 민심이 작동할 거냐, 이게 이제 총선의 가장 큰 어떤 그림이 구도인데요. 현재 구도는 뭐 크게 두 가지죠.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과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게 항상 선거에 있어서 기본 구도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야당 입장에서는 종북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 논쟁을 촉발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쭉 해왔었던 거죠, 매번.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종북 세력이다, 이걸 좀 내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범야권 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촛불의 성과를 우리가 계승하고 적폐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당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당 심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렇게 크게 구도가 잡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지난 선거에는 20대 선거에서는 중간지대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가 제3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당 구도를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여권 대 범야권인데요. 예를 들면은 범여권 민주당하고 비례연합정당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한 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통합당, 미래통합당이죠. 그 다음에 비례정당이 위성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크게 양자의 대결로 되면서 그 중간에 어떤 제3지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는 좀 없다. 물론 대한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3지대를 노리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흡수해 낼 수 있을까, 중도층을. 좀 이런 어떤 현재 구도상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양자 대결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양자 대결로 된 배경은 뭔가요?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양자 대결로 된 배경은 사실 조국 임명 그때부터 계속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상징적으로는 광화문에 어떤 태극기를 들고 나선 어떤 세력들과 이 서초동에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며 했던 세력이 사실 대결을 했던 거고요. 이 측면에서 기본 기조에는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중간이라는 건 좀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를 표출하는 과정인데, 이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의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과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양자 대결 구도가 갖고 있는데 이 구도가 뒤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그 다음에 이 투표의 기본 원리, 헌법 가치죠. 1인 1표의 이 표의 등가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훼손하고 있는 현재 양당 체제는 훼손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예를 들어서 양당 구도로 한 명이 51%, 한 명이 49%를 얻었을 때 51% 얻은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그럼 네. 49%는 사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발전하는데 사실은
모든 표가 반영이 돼야죠. 국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저는 국민의 표가 주권자의 어떤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저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양당 구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선거법 제도에서는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구도 네. 말고 또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특이점이라면은 뭐 이번에 코로나겠죠, 코로나. 이게 이제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심지어는 뭐 민생당은 보름 전쯤이죠. 그냥 선거를 연기하자 이런 제의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뭐 연기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인 그 뭡니까 블랙홀이 돼버렸죠.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이고요. 코로나와 연동되어서 나타난 경제 어떤 생활 경제, 실물 경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의 어떤 위기 내지는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 이 나를 대변할 대변자를 뽑는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내 지역의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왔고 누가 더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놓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선거라는 게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자기 정책을 알려나가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인 같은 경우는 많이 불리하겠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많이 접할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악수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권자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내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인물 검증이나 정책 검증은 상당히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느 당을 찍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선거 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병님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선거 추세는 여권과 범야권 그리고 거기에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은 그 범주에 포함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후보들 몇 면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흐름에 이렇게 선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확률이 또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 의병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정영수 의병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글쎄요, 아무튼 지금 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비례 정당, 위성 정당이라고도 하는 이제 이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까 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여권 대 야권 혹은 뭐 촛불 정신을 계승하자, 혹은 뭐 이렇게 정권의 책임을 묻자라는 큰 이제 양강 구도 아래서 이제 요 큰 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위기감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잘 대응하고 있다. 뭐 이제 요런 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약간 고착화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쪽 다 이제 여권이나 야권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비례정당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 몇십 석 정도의 자리 싸움들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주변에서 코로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정부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이승모 의원님 어때요, 주변에? 되게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는 것 같은데. 아, 전체적으로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 걱정에 반은 이제 뭐 여당 하고 있는 거 정부 탓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데 그게 뭐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분노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일부 이해도 깔고 있는 평가라고 보고요. 또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 또 우리나라 대단해 뭐 이런 왜 요즘 이제 코로나 때 대응 한국에 대한 뭐 외국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선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네. 정치에 기대하는, 이게 그걸로 해결 안 될 거다. 경제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정치 그 상황이나 그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이라고 양쪽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중도층,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저기 딱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양쪽을 지지층이 조국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더 정확하게 보면 선택할 게 중도층 조금 이제 통합이나 뭔가 이런 걸 모색하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서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정치권이 그 이상의 다른 뭐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니까 현재는 그냥 뭐 여기든 저기든 이렇게 그게 지금 반반으로 딱 갈라진 것 같은 모습인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비례정당이나 이렇게 새로 모색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 내지는 개인적인 기대 내지는 뭐 희망사항이 뭔가 표출할 거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네. 그러면 약간 한번 여론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떤지를 한번요. 아까 네네. 총선 구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갤럽에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야당 심판론 혹은 정부 지지론이겠죠. 이게 43%가 나왔어요. 근데 견제를 위해 야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 이건 정권 심판론이겠죠. 지금 이 양쪽의 구도가 국민 여론도 팽팽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43대 43. 이게 참 절묘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정당 구도를 보면, 아니, 정당 지도를 보면은요, 어, 더불어민주당이 39%,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22%,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한 6%, 그 다음에 무당층 2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는 이렇게 하는데 이 무당층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정당만 가지고 하면은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39%하고 미래통합 22%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무당층이 이동을 하겠죠. 아까 구도로 놓고 볼 때 40대 43대 43이 됐다는 건 무당층이 약간 야당으로 더 많이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저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이 무당층은 좀 더 이 28%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차 20% 초반에 중반에 있다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선거로 가까워질수록 더 줄어들겠죠. 이제 선택을 할 거니까요. 근데 음, 어쨌든 한 달 앞두고 28%는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지 좀 더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은 이 코로나가 가장 큰 건데요. 어, 제가 지금 보여준 PPT의 제일 밑에 보면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어떤 갤럽에서 조사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2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64%였는데 뭐 쫙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잘하고 있다가 41%로 떨어들고 못하고 있다가 51% 늘어났잖아요. 근데 네네. 3월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진정 국면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확산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좀 신천지라는 게 좀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정부의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외국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잘하고 있다 58%로 다시 늘어나고 잘못하고 있다 34%로 떨어졌거든요. 이 여론조사가 그 네. 투표 그 지지층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연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음, 변수가 지금 코로나가 모든 걸 블랙홀이니까 네네. 이게 잘 정부가 평가가 좋게 되면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한테 중도가 가겠죠. 근데 아, 네네.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야당한테 더 갈 거고 표가 쏠릴 거고요. 뭐 그런 영향이 당연히 미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변수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경제 문제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대놓고 그냥 쉬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공장이 안 굴러가고 가게가 안 되니까는 취업자가 지금 13만 명인가가 지금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낼 아니 뭡니까? 세금뿐만이 아니라 가게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 집을 세를 넣는 사람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게 또 받지 못하니까는 또 어렵고. 대기업은 글로벌 협력체제에서 수입 수출 원자재가 안 되고 이러니까는 가동 중단되고 이 전반적인 것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노동자들도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두 개 중에서 코로나는 정부한테 약간 유리하게 오히려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를 해서 코로나 위기를 해서 전 국민한테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네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어, 국민들이 느끼게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판이 결정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표심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코로나를 일단은 잘 마무리를 짓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경제적인 문제, 뭐 자영업자들의 등등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 풀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은가요? 어쨌든 이번 총선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군사 독재를 그러니까 유신 독재를 끝내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다시 5.18 군사 쿠데타로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네, 깨고 실제로 87년 6월 달에 6월 민중항쟁과 7, 8월 어떤 노동자의 항쟁으로 결국은 6월 항쟁으로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가 80년에 민주헌법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80년, 87년에 한 민주직선제 헌법의 가장 문제가 양자 대결 구도거든요. 그 다음에 승자 독식이라는 거. 네,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이 저는 거의 막바지에 이 다들 이제 극악적으로 이 양자 대결 구도, 그다음에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조금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게 선택을, 우리 의병들이 좀 현명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